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당뇨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조 개의 세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소통의 단절이자 신호전달 체계의 붕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대사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파헤친 전문 의학, 그리고 과학 노트들입니다. 특히 당뇨와 그보다 훨씬 무서운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한 핵심 분자, 바로 산화질소, 그러니까 NO의 놀라운 과학적 기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텐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복잡한 의학 용어에 짓눌리지 않고 우리 몸속 세포가 어떻게 소통하며 당뇨를 이겨내는지 그 핵심 원리와 아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단순히 산화질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 이것이 우리 몸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왜 중요한지 그 맥락을 짚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되네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세포의 태생적인 한계인데요. 청취자님,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는 뇌가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신호,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맹목적인 반응기에 가깝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개별 세포에는 중앙통제센터가 없어요. 세포 스스로 혈류에 포도당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판단해서 지금 인슐린을 분비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화학적 메신저가 도착해야만 문을 열거나 닫는 거군요. 그렇죠. 이 신호가 누락되거나 왜곡되면 세포가 엉뚱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사질환, 즉 당뇨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핵심 신호 분자가 바로 사이클릭 GMP, 줄여서 cGMP라는 건데요. cGMP요. 자료를 보면 이 분자의 농도에 따라 세포가 올바른 일을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산화질소가 등장하죠. 네, 산화질소는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해서 이 cGMP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합니다. 세포의 반응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체내 산화질소가 부족한 결핍 상태입니다. 신호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겠네요. 맞습니다.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cGMP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호가 안 오니까 세포는 기능에 결함이 생기고 대사적 혼란에 빠지죠. 반면 두 번째로 산화질소가 체내에 충분히 공급되는 환경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포가 제대로 된 명령을 받는 거군요. 네, 산화질소가 cGMP 농도를 확 끌어올립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완벽한 형태의 풀사인을 전달받는 셈이죠. 이것이 뇌가 없는 세포가 올바른 대사활동 궤도로 진입하게 만드는 산화질소가 당뇨에 압도적으로 효과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청취자님,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cGMP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드는 주된 신호탄은 cGMP가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사이클릭 AMP, 즉 CAMP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왜 갑자기 AMP가 등장하는 걸까요? 네, 그 연결고리가 인체에 정말 재미있고 경이로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세포 안에서 신호 분자들을 청소하는 PD라는 효소의 독특한 행동 방식을 알아야 해요. 효소요. 청소부 역할을 하는 효소 말씀이시죠? 네, 모두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효소도 뇌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투잡을 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 처리 능력이 없다는 뜻이군요. 그럼 두 분자가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히 양이 더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결합해서 분해하기 시작해요. 눈앞에 압도적으로 많이 쌓여있는 업무부터 처리하는 방식이죠.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병목 현상을 역이용하는 거잖아요. 산화질소가 몸에 들어와서 CMP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 효소가 전부 그 CMP를 분해하느라 바빠진다는 뜻이죠. 정작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CAMP는 효소의 눈을 피해 분해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산화질소 하나를 통해서 CMP도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분비에 필수적인 CAMP까지 지켜내는 두 가지 이득을 모두 취하게 되는 거네요. 인체의 비밀이 참 신비롭습니다. 네, 정말 고효율적인 시스템이죠. 하지만 인슐린이 췌장에서 잘 분비되었다고 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건 아닙니다.
포도당이 인슐린과 손을 잡고 세포 앞까지 갔다고 해도 진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죠. 자료에 보면 세포 내부에 글루트포아라는 마지막 문이 열려야만 비로소 포도당이 제대로 에너지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글루트포아 단백질입니다. 평소에는 세포 깊숙한 곳에 갇혀 있다가 인슐린 신호가 오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해서 포도당의 통로를 열어줘야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문의 자물쇠를 여는 마스터키 역시 산화질소가 합니다.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글루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간세포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혈당 조절 공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당뇨 환자의 간은 식후에도 끊임없이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혈당을 높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간세포에 더 이상 포도당을 합성하지 마라 하는 올바른 억제 명령이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고 근육세포에서 문을 열어주고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을 막고 완벽하네요. 그래서 자료에 1형 당뇨 환자들의 기적적인 이벤트가 언급된 거군요. 네, 1형 당뇨는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질환인데요. 인슐린의 절대량이 부족해도 산화질소 농도가 충분해지면 세포 내에 남아있는 미량의 인슐린 신호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올바른 명령이 내려지면서 대사 상태가 놀랍게 개선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죠. 네, 정말 강력한 신호 전달의 힘이네요. 하지만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는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당뇨 자체보다 훨씬 무섭고 참혹한 현실, 바로 합병증에 대해 짚어봐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주제죠. 자료에 묘사된 현실은 정말 끔찍합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시력을 잃게 만드는 망막병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아주 작은 궤양으로 시작해서 결국 발가락 하나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썩어 들어간 괴사 직전의 팔. 이 묘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참혹하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대사질환에 대한 진정한 치유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환경을 복구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 원인을 다스리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 둘째, 현재 먹는 약의 가지수를 줄이는 약물 감량. 그리고 셋째가 바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삶의 질 개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오랜 당뇨로 장기가 망가질 때 가장 먼저 개입해야 할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여과장치가 파괴되는데요. 이때 표면적인 치료 이전에 가장 1순위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온적, 삼투적 교정입니다. 이온적, 삼투적 규정이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면서 필수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고 세포가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지니까 이 수분과 전해질 밸런스를 먼저 맞춰줘야 신장 기능이 재생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생체 펌프의 기본 압력을 되찾아주는 것이 신장과 대사질환 관리의 생리학적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망가진 혈관 내피세포 때문에 스스로 산화질소를 만들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이걸 보충해 줄 수 있을까요? 기체를 그냥 들이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료에 보니까 산화질소 고정화 기술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던데요. 네, 산화질소는 수초 만에 사라지는 아주 불안정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특허받은 미생물이 상추나 비트 같은 천연물질을 소화해서 그것을 아질산염, 즉 NO2 형태로 전환해 고정시키는 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공적인 합성 약물이 아니라 미생물 발효를 거친 천연 대사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사질환자들은 이미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약물 독성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효대사체는 신장과 간 독성이 현저히 낮아서 환자들의 흡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엄청난 장점이죠. 부작용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치유 물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당뇨는 고혈압, 고지혈증과 엮여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철저한 관리 질환이라고요? 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산화질소가 나이 들며 감소한다는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외부에서 훌륭한 대사체를 공급한다고 해도 결국 엔진을 굴리는 건 환자 본인이에요. 맞아요. 마법의 알약은 없죠. 그럼요. 잘못된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혈관을 망치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 중단, 그리고 불면 교정 같은 기본적인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완벽한 시너지가 납니다. 자, 청취자님.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 수치 하나를 낮추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산화질소는 세포에 끊어진 신호 전달을 회복시키고 막혀있던 몸의 글루트포라는 문들을 열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마스터키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자료에 남겨진 멋진 문구 하나를 청취자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늙은 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를 통해 세포의 환경을 개선한다면 청취자님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의 세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질 수 있다. 정말 가슴 뛰는 조언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해볼 만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 몸의 세포는 뇌가 없어서 그저 주어지는 신호에 맹목적으로 복종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산화질소가 이토록 거대한 생체 네트워크를 지휘하는 마스터 신호라면 혹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질병과 노화의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는 또 다른 화학적 암호들이 몸속 곳곳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몸과 대화하는 언어를 완벽히 해독하는 날, 질병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만들어낼 더 젊은 내일의 세포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